있던 대뉴욕 지구 한인 상록회가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핵심 조항 시행을 1년 연기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의무화 제도로 인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드블라주어 뉴욕시장 당선자가 뉴욕시 학교 등급제 폐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LG 신사옥이 어제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며 난항을 겪어온 대뉴욕지구 한인 상록회가 정상화에 한 발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상록회는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오늘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상록회관에서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상록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제30대 하장보 회장은 제29대 조형현 회장으로부터 상록 회기를 전달받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하장보 신임 회장은 한인 사회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할 상록회가 내분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상록회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하 회장은 상록회원 명부를 전산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상록회원들이 상록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첫째, 저는 싸움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싸움한다는 소식이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 둘째가 뭐냐. 국가에는 헌법이 있는 것처럼 이 비영리단체는 정관이 있습니다. 회칙이 있습니다. 회칙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록회가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와 이사진들을 통해 상록회 운영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오바마 케어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 시행 1년 연기를 발표했는데요. 공화당은 아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야 할 때라고 밀어붙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 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핵심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 케어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보험 상품도 1년간 유지하도록 허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더기 해약을 당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건강보험 개혁은 강행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달 1일 본격 시행된 오바마 케어는 웹사이트에 접속 차질에 기존 보험의 무더기 해약 등으로 곤경에 빠져 공화당 측의 격렬한 공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전체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800만 명으로 내년 3월 말까지 가입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공화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케어를 영구 폐지할 시점이라며 수정하거나 정착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자들도 새 방침이 어떻게 시행될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매년 불우한 이웃들에게 터키를 나눠주고 있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뉴저지의 세인폴 교회에서 700마리의 터키를 전달했습니다. 이 터키들은 지역 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해집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년간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과 타인종들에게 사랑의 터키 보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불경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올해도 지역 내 25개 단체에 700마리의 터키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단체 개인적으로 많이 참여해줘서 이제 성금을 모아서 아마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구입해서 오늘 1차로 뉴저지에서 이제 전달을 하고 21일은 또 뉴욕의 이제 할렘 브루클린 일대. 이들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손길에 터키를 건네받은 이웃들도 따뜻한 추수 감사절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먼저 이렇게 터키 추수감사를 앞두고 터키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추수감사절 당일에 우리 미라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아마 터키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분 있으면 또 이렇게 조금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오늘 700마리를 시작으로 다음 주엔 할렘과 브루클린을 찾아 타인종 이웃들에게 터키를 전하는 등 총 1,500마리의 터키가 전달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한인회가 올해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 있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에서 생기는 수익금 전액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드파크 한인회는 어제 저녁 코리아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사랑 콘서트에 대한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국 사랑 콘서트는 오는 12월 1일 펠팍에 위치한 파인 플라자에서 오후 6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콘서트는 뉴저지 챔버 오케스트라와 펠팍 시니어 합창단, 그리고 정태희 한국무용단과 국악신동 김나래 양의 공연 등 동서양의 음악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콘서트 입장료는 $20이며 수익금 전액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이 최악의 불경기로 인해 지치고 힘든 이민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뉴저지 및 펠팍 동포 여러분들을 위한 송년 음악 잔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펠팍 한인회는 올해 12월로 임기가 끝나는 장기봉 회장의 후임자를 찾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관위는 이강일 펠팍 한인회 이사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추후 세부 선거 일정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렵게 딴 미국 시민권, 하지만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던 한국 재산으로 벌금 폭탄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화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중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반납한 한인은 30명으로 1분기 20명, 2분기 25명에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2,369명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했으며 이 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가 넘습니다. 미국 인구 중 한인 비율이 0.5%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들의 국적 포기율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처럼 국적 포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제도는 해외 금융계좌에 $50,000 이상을 예치해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가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100,000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주로 살지 않을 경우 거주자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점도 국적 포기 사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내 거소 신고를 한 미 시민권자 한인은 45,000여 명, 영주권자 한인은 35,0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등급제는 학교 간, 지역 간 등급을 인정하느냐는 것인데요. 심정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평균화된 학교를 두고 어떻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지, 과연 학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사노조는 진단만 있고 적절한 치료가 없음을 비난했습니다. 뉴욕시장에 당선된 빌 드블라지오 당선자가 학교 등급 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당선자는 취임하면 학교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학교 등급제는 한 해 동안 각 학교의 학생 학습 능력과 시험 성적,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에서 F까지 등급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에 의해 도입됐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고 전미 교육 수준에 비춰 학교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등급제 결과로 낙제 점수를 받은 학교는 폐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당선자의
시험의 학교 등급제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교사들의 꾸준한 비난도 있었지만 등급제가 각 학교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올해 평가 결과에 따르면 1,624개 공립학교 가운데 63%가 A와 B를 받았습니다. 28%는 C를 받았고 9%는 최하위인 D 또는 F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터스쿨 중에는 69%가 A 또는 B를 얻었고 8%가 D 또는 F로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가운데 A를 받은 곳은 브루클린의 빌리지 아카데미, 중학교는 MS 260, 초등학교는 PS 42였고 F를 받은 고등학교는 브루클린 파운데이션 아카데미 등이었습니다. 최근 스펙을 쌓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개인적인 특성을 살리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도 지식 위주에서 실무 능력 강화로 새롭게 개정됩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에 대대적인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내기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행정법 시험이 2015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시험 개정을 추진해온 뉴욕시 변호사 자격시험 대책반은 변호사 지망생들의 광범위한 법률 지식 측정에 무게 비중이 쏠려 있는 현행 시험을 법률 지식은 물론 뉴욕주 실정에 맞는 실체법을 제대로 숙달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간 새내기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행정법 관련 시험을 새롭게 포함시켜 줄 것도 아울러 요구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에 행정법을 추가하는 방안을 이미 뉴욕시 변호사 시험위원회가 승인한 것으로 뉴욕주는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행정법이 포함됐었지만 15년 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대책반은 이외에도 시험 후 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시험 장소를 대폭 줄이며 시험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새내기 변호사들의 실무 적응 훈련을 도울 교육기관 신설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어제 LG전자의 미주본사 신사옥 건립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결로 문제가 없다는 답을 얻어냈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대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LG전자는 어제 잉그루드 클립스 실반 애비뉴 LG전자 신사옥 공사부지에서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 조닝 보드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 2년 만입니다. 페리스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은 잉그루드 지역에 LG전자 미주 본사 사옥이 들어서게 돼 기쁘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석원 LG전자 미주 본사 사장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도 전체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건물을 만들 계획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풍광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착공식에 30여 명의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LG전자 사옥 신축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펼쳤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자연 경관을 해치는 사옥 신축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G전자 미주 본사 사옥은 그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미국 국가 천연기념물인 팰리세이드의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무산 위기를 맞았으나 지난 8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면서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LG전자의 신사옥은 약 3년 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층 높이로 지어집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